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짝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내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격을 잡는다, 격을 잡는다, 정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격은 크게는 내격으로다가 내격은 십성격이에요. 그쵸? 비식적 관인의 격이니까 격은 정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전혀 어려울 것 같지가 않네요. 뭐 심연춤의 자평진전을 통해서 그런 격국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일단 그것을 어떻게 잘 쓰냐가가 잘 중요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격국 그러한 십성격 말고 어떤 그 격의 파격, 다시 얘기해서 격스럽게 정해진 정법에 의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해서 편의대로 정해서 만들어 놓은 또한 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격을 우리가 일명 외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격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천간이 전부 다 하나로 들어온다라든가, 지지가 하나로 놓인다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들쭉날쭉 한다라든가, 뭐 그 다음에 시지에 또 하나의 무슨 비식적 관인을 놓거나, 또 시상에 또 시간에다가 비식적 관인을 놓거나, 또는 월간에다가 또는 월지에다가 한 개씩의 비식적 관인을 놓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격으로 취용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러한 특별 내격이 아닌 외격에 대해서 우리가 격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외격 중에서도 우리가 시상 1위 귀격, 그 다음에 시하 1위 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한번 하시자고요. 자, 외격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격이 아닌 좀 밖으로 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편의해서 만들어진 격 이렇게 하는데, 수백 개가 있는 가운데 쓸모 있는 격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간명을 할 때 실제 이런 외격을 좀 잘 외웠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아주 대단히 잘 맞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을이 3개가 있는 분이 이렇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걸 무슨 격이라 그랬죠? 복덕수기격이야. 일단은 팔자가 괜찮아요. 돈을 좀 만지는 팔자예요. 그래.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의 공식처럼 외워놓듯이, 오늘은 지금부터는 시상과 또는 시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 위에 있는 것들, 시하는 시지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시상은 시지라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하는 시지를 얘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상 또는 시하 이런 단어 쓰지 말고 시간 또는 시지에 어떠한 오행이 하나로서 뭉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시상 또는 시하 또는 시간 시지 일위, 하나를 가지고 일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위 귀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목인데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다 수국인데 여기에 병화가 하나가 예쁘게 이렇게 놓일 수도 있겠죠. 그쵸? 이렇듯이 위에 하나가 예쁘게 다른 것과 중복되지 않고 하나의 오행 십성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사람은 여기를 보니까 인성격이죠? 편인격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니와 내격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외격으로 보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는 시상이잖아요. 여기는 시간이지만 시간 일위기격, 하나의 이러한 오행 십성이 예쁘게 놓여 있다 그래서 식신격이 아주 예쁘게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한번 좀 보시자고요. 이렇게 한번 여기에 무토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보자고요. 물론 신강하니까
죄를 보거나 식상을 봐도 다 좋잖아요. 나가는 길이니까. 용신이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토를 놓든 비식적 관인을 놓을 때 하나가 예쁘게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일위의 규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일위의 규격이 놓이는 자리가 시지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월지가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하나의 십성이 시간 위에 예쁘게 하나가 딱 올라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오묘유가 이렇게 됐네요. 근데 당연히 보면 네 개의 사고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 네 개의 사고가 여기에 추, 진, 미, 술. 뭐 이거 당연하지 뭐. 자오묘유 동서남북 축진미술은 그 사이사이에 들어와 있어. 이 사이에 들어와 있는데 요 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진이라고 얘기를 해. 진. 이거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돼. 모르셔도 돼. 근데 저는 설명을 하려면 선생이니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제가 여기다 뭐 이걸 뭐 진이고 이건 뭐 태라고 태고 뭐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 쓸 줄도 알아야 돼. 진이야 진. 진을 넣고 서쪽을 가지고 태라고 얘기를 해요. 태. 그 다음에 이 남쪽을 리라고 얘기를 해. 리. 헤어질 리자 이제 떨어질 리자. 이 북쪽을 가지고 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진태리감이야 동서남북.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진을 가지고 연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태를 가지고 우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뭐 당연히 불이고 얘 물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 축진미술은 간 이렇게 얘기해. 간. 그 다음에 요 진을 가지고 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곤할 때 남자 여자 하늘 땅이 있죠. 요 미를 가지고 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곤은 여자를 얘기를 해요. 땅을 얘기하고. 수를 가지고 건 하늘 건자 다시 얘기해서 남자가 있는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연못이고 우레고 여기 불이고 물인 밤에 요 간을 가지고 우리가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바람이고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을. 그 다음에 이 곤을 가지고 당연히 여기는 땅이고 건을 가지고 하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거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간자가 여기 들어와 있어. 육임이라는 얘기는 이거야. 임수는 목과 토금수로서 몇 개가 있어요. 몇 개의 갑자가 있죠? 6개가 있잖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인, 진, 오, 신, 술. 임자, 임인, 임진, 이모, 임신, 임술. 6개가 있잖아. 이거를 육임이라 그래. 육임. 이 추자는 쫓아가다, 추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얼? 간을 쫓아가는 거야. 간이 여기 있잖아. 이 간. 요 간은 인이야, 인. 다시 얘기해서 요 간은, 요 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과 해의 사이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육합을 배우셨지. 인이 합이 되죠. 인의 합이 되죠. 이 임수의 걸록 자기가 해를 보게 되면 록을 봤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도 돼. 록을 봤다고 해서 이 록이 합록이 되는 것이 해는 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수를 놓은 사람이 일간이 인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부기를 확정 지어도 돼. 임수일간인 사람이 인시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부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팔자 공부를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백날 용신 같다, 백날 격국 같다 드려도 안 풀려.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왔어. 나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성과 관성이 예쁘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한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이모예요. 정제를 낳았어. 이분은 어떤 남자예요? 돈은 차근하게 모아갈 수는 있지만 성격이 어때요? 정제를 낳았으니까. 정제 정관을 너무 어떻다 그랬어요? 굼뜨고 그 다음에 다소 애 늙은이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제를 놓게 되면 특히 정제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 정리정돈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단점들도 있어요. 물론 뭐 애 늙은이 같고 게으르고 정리정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지 인간성이 나쁘다까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저런 팔자들이 반드시 그때서 돈을 벌고 반드시 성공할까? 이건 별개 문제예요. 근데 통계를 내봤더니 재성과 관성이 예쁜 사람들이 되게 팔자가 좋더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실제 여러분 재성과 관성이 예쁜 정제정관을 놓으신 분들이 그냥 막 식상을 낳거나 그냥 막 편전을 막 낳거나 비겁을 놓은 사람보다는 훨씬 팔자가 어때요? 순탄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성도 훨씬 강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관을 1순위의 직업수로 두었지만 그래도 요즘은 뭐예요? 남녀는 대체가 되지만 돈은 대체가 안 돼. 다시 얘기해서 돈복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대체를 하려고 해도 가난하면 나라도 구제를 못해. 이렇듯이 사주팔자에는 저는 관보다는 제가 훨씬 더 예쁘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재관 쌍미격이라는 것은 재관은 정제를 의미하고 이거를 관은 정관을 의미하는데 록마 동향이다 막 이런 뜻으로다 얘기해요. 록은 정관이고 마는 정제를 의미하는데 이러저런 용어들은 갖다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다라고 보자고요. 이 사람이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재를 낳잖아요. 그렇지? 정제를. 그러면 이렇게 정제를 놓은 것을 저렇게 재관 쌍미격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자라든가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전부 다 이걸 우리가 재성이 저렇게 쌍미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변형된 의미에서 왜냐하면 내가 극하는 것이 뭐예요? 대개 양간이 음간을 극해야지만 우리가 정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정제가 아니란 뜻이야. 이런 뜻은요. 정제긴 정제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근데 이 정제 정관을 여러분 잘 보잖아요.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 거의다가 이건 관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정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정제예요. 이건 정관이고 전부 다 정제 정관들은 저 이제 신설에 가서 배우지만은 다 뭘 논다 그러면 콩을 논다 그래. 콩이 태야 태. 이 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태자를 써요. 어머니의 태기 있잖아. 뱃속에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스케일이 거의 작아요. 자기만을 유하려고 하는 이기성이 강하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제정관을 놓으면 다 뭐예요? 콩이라 그래.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팔자가 순탄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 형제관계에 있어서는 심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걔 대단히 이기적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이기적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사람이 여기서 난 이기적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남자야. 태를 낳죠. 콩을 낳잖아. 스케일은 어때요? 그러니까 정제정관은 스케일이 어때요? 크지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내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 사람이 지금 정제를 해서 잘 먹고 잘 살아. 누구 덕에? 부인 덕이에요. 이 사람이 재물은 원래 태는 크기가 얼마나 요만해. 내가 사업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야. 콩이기 때문에. 누구를 앞세워요? 부인 배우자를.
그러면은 내가 갖지 못하는 걸 대신 받는 것들. 마마 보이죠? 이기적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 태를 놓잖아요. 그러면 대개 그 배우자 부인들이 일을 해서 먹여 살리는 꼴이 돼버려요. 나이 들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정관정제로 태어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팔자가 험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제 정관을 뭐라 그래? 쌍미를 낳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괜찮잖아요. 카드 한 장씩 받아서 남자들이 3천만 원만 쓰래, 한 달에. 그러나 난 매일 낚시터에 다녀. 그래서 우리가 이 태를 놓잖아. 이게 정제정관을 놓잖아요. 특히 이 재로서 이렇게 태지에 놓게 되면 그건 뭐야? 완벽한 패러다임 시프트야. 그런데 억부용신이 있는데 억부용신을 염두에 두고선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이건 완벽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니에요. 그냥 만들고 싶었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용어들을 쓰면은 조금 고급스러워는 보여요.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또 하나를 보시면 식상생제격이야. 식상생제격은 뭐예요?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는 격이야. 이건 뭐예요? 일간이 신강하다는 뜻이지. 왜? 내가 신강하니까, 여기처럼 신강하니까 식상을 용신으로 잡으면 재성이 뭐예요? 희신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일간이 신강할 때 쓰는 용어들이 되게 궁겁쟁제격이니 식상생제격이니 제자약살격이니 막 이런 뜻이에요. 자, 제자약살격은 뭐예요? 제자약살, 관성을 재성이, 약한 어떤 그 관성을 재성이 생해서 일간이 흐름을 좋게 한다는 그런 뜻이야. 근데 내가 강해야지 당연히. 재성을 내가 용신으로 쓰려면, 그렇죠? 이렇듯이 신강사주도 인성이 태가해서 신강이냐 비겁이 태가해서 신경이냐, 이러한 용어들을 쓰는 것을 우리가 용신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용신격에는 인성이 태가할 때 식신이 용제격이다.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인성으로 신강해. 인성으로 신강하면 여러분 용신이 뭐라 그랬어요? 식상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 보니까 식상용제격이야. 식상이 용제격이라는 것은 내가 식상이 강하니까 재성이 용신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신강해서 인성으로 신강해서 식상으로 가게 되면 식상 자체가 신강하니까 또 식상은 뭐야? 나라고 보면 재성이잖아. 이걸 뭐 식상 용제격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여러분 외우실래요? 외우시지 말라고. 근데 이 공부를 한 이상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질 않았어. 이런 건 도대체 뭘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억부용신으로 잡으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 넘겨보면 신약사주 용신격이 있어요. 신약사주 용신격도, 자, 신약사주는 뭐가 많아서? 식상, 재성, 관성, 세 개가 많으니까 신약하지. 자, 이번에 식상이 많아, 식상이. 그럼 상관용비격이야. 뭐 뻔하잖아. 내가 상관이 너무 많아서 내가 신약하면 뭐가 용신이에요? 인성 아니면 비겁이지 뭐. 이걸 상관용비격 그래. 굳이 상관용비격 이런 단어를 써야 돼? 다 보고서 신약하네? 인성용신, 비겁용신 하면 되잖아. 억부용신으로. 며칠에 대체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단어들을 쓰더라. 이번에는 재성이 태간 신약사주예요. 재중 용겁격 이렇게 나와 있어. 재중은 뭐예요? 무거울 중자예요. 제가 무거워서, 제가 무겁다는 건 내가 신강, 신약해. 그러니까 용겁격이야. 쓸 용자잖아. 뭐를, 겁재를, 용신을. 뭐 삼척동자 다 아는 얘기들이야. 이런 용어들을 왜 써? 그러니까 여러분 용신을 잡을 때는 무조건 뭘로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취용법이 억부용신법이야. 그래서 제가 억부용신법으로 90% 이상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용신법을 잘 모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용신법은요,
목화토금수예요. 용신이라는 거. 근데 목화토금수가 천간이 하나, 지지가 달랑 하나가 오던가요? 간지가 묶어서 들어와. 간지가 들어올 때 우리는 비식재 관인 운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 나한테 설령 이 목이 용신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오는 것이 자인진 오션술 6개로 들어오죠? 쉽게 말하면 비식재 관인으로 온다고 얘기를 해야지 목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뭐야? 목이 용신이니까 목 용신만 오면 좋대.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야.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목 용신, 화 용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22개, 3일에 한 번씩 좋아져야 돼. 그런 얘기는 없어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용신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뭐 관성이 너무 많아서 신약하다. 그럼 뻔하지 뭐. 살중, 용겁격 이렇게 나와서 살이 중해. 살이 너무 무거워 많아서 이럴 때 뭐 용겁한데 쓴데 뭐를 비경과 겁재를 갖다 쓴다는 얘기. 그럼 뭐 다 알지 뭐 그거 몰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시작하면 인비가 용신, 신강하면 식재관이 용신. 이 얘기 이게 용신격이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100%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얘기할 수 없는 현학적인 척하는 이런 용신격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했는데, 근데 외우실 분들은 좀 외우세요. 왜? 아까 우리가 그 격국에서도 외격이 있었잖아. 16개가. 그 외격을 하나 살짝 좀 몇 개 외우고, 그 다음에 이 용신격을 몇 개 살짝 외워서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유식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야. 있어 보여.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품 한두 개 이렇게 여자들이 되게 뭔가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똥자를 붙여야 되잖아. 그쵸? 애자는 살 수가 없어. 에르메스는 너무 비싸서. 샷자도 살 수가 없어. 똥자가 제일 무난해. 그래도 이거 왜 그 반열에 끼고 싶은 거예요?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용어를 한번 살짝 쓰면 어때요? 식자인척. 명리를 꽤나 깊이 있게 배웠구나. 이렇게 알아준단 말이에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 용어를 무시하지 말고 좀 하나는 좀 외워두세요. 괜찮아요. 자, 우리는 이제 지금껏 격국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어요.